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프린트에서 천천히 들어갈게요. 부동산 금융 파트로 가겠습니다. 금융. 교재는 329페이지로 피시고 329 들어갈게요. 329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론. 금융론은 뭐 나온다면은 한 5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자체는,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자금 융통한다는 건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토지금융보다는 보통 주택금융이 이루니까 주택금융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주택금융이. 그래서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끊으시게 되면 그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30페이지로 가시면은 330페이지의 맨 밑에 그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금융은 우리가 주택 소비 금융하고 그다음에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자, 여기서 또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 이 소비 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소비자. 그럼 부동산을 수요자 금융으로서 수요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 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개발업자한테 빌려줍니까? 개발업자한테. 그래서 이제 공급자 금융, 공급을 늘리는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보금자리론, 이 보금자리론이 이제 대표적이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차입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보금자리론은 꼭 주택이어야 돼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럼 A은행이 만약에 대출자다. 그럼 우리가 70%까지 이제 빌려주면서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이 무주택 서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당대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저당대부를 맡아서 이제 저당대부로 들어가서 70%니까 7천만 원을 빌려줘서 일시불로 대부를 해줘요, 그죠? 일시불로 대부하고 보통 보금자리로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분할 상환이고, 그러면 장기고 고리겠어요, 좀 저리겠어요? 저리 이렇게 빌려준다, 이렇게 보고. 근데 개발금융은 건설회사한테 빌려주겠죠. 그때 우리가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주고, 자, 이건 건축대부라 그래요. 건축대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건설회사가 아직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되면 등기를 못 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리회사에 감리를 받아서 1층을 받게 되면은 도장 찍고 또 은행가 돈 빌리니까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는 것은 저당대보다 건축대부. 그럼 우리가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대부를 해줘요. 단계적 대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2, 3년이면 공사가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아니라 단기고, 저리겠어요? 얘는 좀 고리겠어요. 고리고, 상환은 일시불 상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일시불 상환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330페이지 가시면 소비자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소비 금융은, 자, 이건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소비자들한테 빌려줘요?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개량해서 소비자 금융이고, 소비 금융은 공급자 금융에 비해서 장기 절이라고 돼 있죠. 일시불로 대출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하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개발금융이라는 공급자 금융이 있죠. 그래서 이건 건축대부로서, 개발금융은 주택의 생산 및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자한테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요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다. 공급자. 그럼 소비자 금융에 비해서 대부 기간이 장기예요, 단기예요? 고리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은 건축의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해주고 상환은 완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이루어지고 그럼 건물이 완성이 되면 차입자가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저당을 또 설정할 수도 있죠. 저당 대부를 받아서 또 건축 대부를 상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부분이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3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7로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금리가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이 있겠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조금 돼야 되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가지고 따지는데 고정금리는 안 바뀌고 변동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보는데 변동금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명목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봤을 때 명목이자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목이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가 명목이자예요. 고정금리는 그냥이에요. 이자가 고정돼 있어요. 안 바뀌죠, 그죠? 4%로 고정되면 이 명목이 드러난 자체가 명목이자가 돼서 우리가 이제 계약이자가 되고 약정이자가 되고 저당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고정일 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실질이자가 있겠죠, 그죠? 실질이자. 그럼 실질이자가 있고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게 되면 할증을 더 더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를 더해요. 인플레를 더해서 더합니다. 그럼 만약에 1%를 예상했다. 그러면 4에서 2를 빼게 되면 3%가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은행이 먹는 이자가 3%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명목에서 예상을 빼게 되면은 실질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에서 1% 따니까 3%가 됐죠. 근데 예상한다, 예상치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예상치 못하는 게 1%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은행이 실질이자가 상승하겠어요? 실질이자가 하락하겠어요? 하락하게 되면 은행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실제는 2%가 됐다는 것은 예상보다 적습니까? 큽니까? 크죠? 그럼 우리가 대출 기간은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을 보죠.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대출 시점서부터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 변동보다 낮다, 높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이따 문제 풀어볼 거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고정금리는 이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저당이자율이 만약에 4%라면, 그럼 시장이자가 바뀔 수도 있죠? 시장이자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럼 시장이자율이 낮게 되면은 지가 빌린 게 높으니까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차입자는 그냥 하겠어요? 조기 상환하겠어요? 조기 상환하는 게 낫죠? 유인합니다. 그럼 조기 상환을 못하게 하게끔 수수료를 부과시키겠죠? 페널티를. 근데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럼 대출자가 안고 가는 게 그냥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이자가 낮을 때는 무슨 상환을 찍으셔야 돼요? 조기 상환을 찍고요. 근데 시장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기가 빌린 이자가 낮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겠어요? 오히려 기존 대출을 유지하겠어요?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한다. 유지하죠. 그래서 대출자가 어떻습니까? 꼬셔서 또 조기 상환하게끔 만들겠죠, 그죠? 잔액을 또 우리가 할인시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자가 높아진 상태에서 은행은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그러면 그 위험을 따라서 이자율 위험. 그럼 이자만큼 못 받죠, 그죠? 인플레라고 해도 이자율 위험이라고 돼요. 이자율 위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인플레 위험 또는 이자율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가 낮든 높든 고종에서는 그냥이야 대출자가 위험해. 위험하죠. 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출자의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가 돼요. 그럼 차입자는 그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금리 상한을 설정해요. 그럼 금리 상한이라는 자체는 이걸 설정하고 그냥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차입자가 금리가 인상했을 때에 대한 예를 막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변동은 그냥이야 이 고정이 바뀌어서 5%를 가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봤을 때 우리가 시험제 나왔었는데 만약에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금리가 그냥인데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변하는 게 나아 고정된 게 나아. 고정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가 조금 어려운 게 대출금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요. 가상금리. 근데 가상금리는 차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차입자.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은 대출금리도 높아지죠. 근데 기준금리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A은행에서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예치하면 그냥요 예금금리를 줘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와서 또 담보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예대 차이를 먹는데 우리가 1억을 줘서 만약에 담보대출을 하지만 대출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대출금리를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예금금리를 적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4%를 얘한테 받고 2%를 주면은 예대 차이를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대출금리가 낮아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는 예금금리로 기준해요. 무슨 금리로 한다? 예금. 그래서 가산을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CD금리라는 게 따라봐요. 양도성 예금 증서. 보통 예금을 하면은 통장을 주죠. 얘는 그냥이야 증서를 줘. 그럼 예금금리를 먼저 땡겨주죠. 그 만기의 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조정이 되고 3개월마다 조정되고 조금 어려운 게 코픽스 금리예요. 자, 얘는 따라봐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CD도 하나의 비용이죠. 여러 상품을 조정해서 좀 기간을 좀 길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해줬죠. 그 코피스가 더 짧아, 더 길죠. 맞아요. 근데 얘가 좀 잘못 나온 게 이 코픽스가 대출금리 들어가요, 기준금리 들어가. 기준금리 들어가죠. 만약에 대출금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얘가 대출금리로 해서 한번 이의시청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코픽스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출제원이 그냥이다 한 방 먹었다? 그냥이야 코피가 나. 그래서 코픽스. 그러면 얘는 대출금리야, 가산이야, 기준이야. 그럼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겠죠? 그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체크해야지. 337페이지 피주 계셔요? 고정금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저당 기간 동안에 그냥이야 고정된 이자율이야. 이 방법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 나왔지. 그럼 아까 시장 이자가 높으면 그냥이야 대출 기간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3번 반면에 시장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차입자가 불리해지니까 조기 상환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려고 하므로 대출 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4번. 자, 대출 기간은
고정금리 대출할 경우 변동보다 초기의 금리가 낮다, 높다, 높다.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할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차입자가 조기 상환수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러면 얘는 고정은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자 조정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정이자 융자는 조정 간격이 매우 길죠? 조정 중기가 만기와 동일한 변동 이자를 이제 융자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이자로 가는 거야? 변동. 변동은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차입자한테. 그럼 이자의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겠죠. 그럼 융자받은 게 사전에 약정된 방법에 일정 기간마다 대출 기간이 조정되죠. 제가 아까 CD는 몇 개월마다 조정된다 그랬어요. 3개월. 그러면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럼 종래 고정보다는 이자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할 약정을 보완할 수 있죠. 넘겨보세요. 2번 변동은 이자 변동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한테 전가시켰죠. 그러면 차입자가 못 갚으니까 무슨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강해? 채무 불이행이 고정보다는 크겠죠. 그럼 세 번째 밑줄 금리 상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들어봤죠? 상한이라는 건 그냥 약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대출자를 위한 거예요? 차입자를 위한 거야? 차입자를 위해서 변동금리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누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거야? 차입자. 이해 가셨어요? 4번 그럼 변동은 하더라도 대출기간의 금리 변동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금리가 조정되기 전까지 대출자는 금리 변동률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은 밑줄 쳐봐. 이거 중요한 거야. 은행은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죠. 그럼 얘네들은 금리 조정 주기를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짧게 할수록 부담을 빨리빨리 줄이고자 한다. 그럼 금리 변동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빨리빨리 전가시켜? 차입자한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변동이 대출금리가 기준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했죠? 기준금리가 예금금리를 가지고 따져요. 이해 가셨어? 근데 과거는 CD가 아까 3개월이었죠? 근데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사용해요. 뭘 많이 사용한다? 저도 제 최근에 은행 가서 얘기하면 거의 코픽스라는 거야. 코픽스가.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가상금리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가시면은 맨 앞에 가봐. 맨 앞에 가시면은 이 코픽스하고 CD라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그 앞쪽에 이제 코픽스하고 CD가 앞에 이제 그 해설이 아마 돼 있을 텐데 333페이지에 있어요. 333. 찾으셨어? CD하고 코픽스 있어? 이 기준금리라고 적어. 기준금리라고. 무슨 금리라고? 기준금리. 얘가 바뀌면 기준금리가 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CD는 몇 개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이죠. 그럼 CD가 두 글자, 코픽스가 영화가 길잖아. 누가 더 길어? 그래서 더 길어.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인데 CD는 그냥 따라해봐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면 예금을 하게 되면 통장을 줘, 증서를 줘. 그럼 3개월마다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어음 증서예요. 단기 자금을.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면 은행은 예금 증서의 소지자한테 액면 금액을 주면서 양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코픽스라는 게 있나? 따라봐.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은행에 자금 조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네? 얘기해봐요. 그럼 CD도 하나의 우리 비용이죠. 그러니까 CD 상품하고 여러 상품을 평균한 거예요. 가중 평균해서 우리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얘는 아까 좀 조정기가 더 길다 그랬죠. 거의 사용되는 게 요새 CD예요, 코픽스예요. 근데 이제 얘는 한번 아까 보면은 봐요. 이 폭피스는 힘드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줄게. 동영상 듣는 사람도 들어봐. 코픽스는 대출금리야, 기준금리야. 대출은 기준에다가 뭘 플러스하죠? 가산을 플러스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한 맞았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코픽스는 대출이다, 기준이다? 그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어떻게 돼?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봐봐. 좌측에 33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대출자의 위험이야. 누구 위험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아까 조기상환이라는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어차피 인생은 찍는 거야. 하나만 찍어봐. 높을 때, 낮을 때죠, 그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조기상환, 그럼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변제를 한다는 거야. 그럼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거지. 고정금리는 대출 시 시장이자가 하락했을 때 발생해요. 그럼 차입자는 그냥이야 조기상환을 유인해. 유인이 어떤 일을 현상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는 대출자는 조기상환 수를 부과할 수도 있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시장이자를 충분히 하락하게 되면 조기상환을 부담하더라도 조기상환 증가가 되니까 은행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다음 밑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밑줄 쳐보시면 금융기관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자기 이제 이자율 위험을 줄이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동은 이자율 즉각 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이자율 설정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뉴에 가시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나? 그럼 이건 채무를 그냥 해 불이행해. 그럼 차입자가 원금 가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3번. 3번에다 별표 치세요. 왜 그러냐면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그냥이야 회사가 잘리면 소득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소득이 감소하죠. 못 갚아버리는 거야. 그래요? 그다음에 담보 가치가 그냥입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그러면 돈을 못 갚아버리니까 채무불이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변동금리 대출 후 시장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대답만 냈네 하는데 하나씩 풀게. 1번 문제 있어요. 1번?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CD금리가 기준금리죠. 이게 상승하잖아요. 그럼 대출금리도 상승하죠. 맞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올해는 CD를 코픽스로 나와. 뭐로 나온다? 그럼 코픽스로만 다 고쳐도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시겠어? 그 다음에 2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맞나 틀리나? 2번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다 틀린 게 아니야. 맞을 수 있어. 다 틀린 지문 집어넣으니까 나 옳은 지문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대출 시점에서 어떤 금리가 높아? 고정이 높죠. 왜 높아? 그냥 외웠어? 고정은 그냥이야 안 바뀌어. 그럼 은행이 위험하니까 그만큼 예상된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높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아니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줄어들어? 증가하죠. 상식이야 상식. 거기서 저거 상식이라고 그지? 상식. 늘어나죠? 늘어나죠. 4번이 맞나 보세요. 맞나 틀리나? 맞아요? 맞긴 뭐 걔가 몽둥이로 맞아요. 자, X죠, 그죠?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들어갔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죠? 이 강의가 한번 탁 하고 판 풀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인정해요?
4번에 고정금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영상을 좀 돌려볼게. 아까 제가 아까 헬스에 발을 풀었어야 돼요. 미안해, 내가 너무 지났어 시간이. 고정이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4%가 안 바뀌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그냥입니까? 실제가 높아졌습니까? 높았다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가 처먹는 실질이자가 까진다는 얘기죠. 어?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이야? 차입자가 이익이 되겠죠.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다 시험 문제 이거. 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5번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가는데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위험하잖아. 그지? 그러면 차입자가 그냥이야 돈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럼 은행이 위험하니까 더 쳐먹어야겠네? 그 금리를 높이겠죠. 그럼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 8번이 맞나 틀리나. 8번에도 별표 쳐봐. 되게 대짜 잘 나오는 거야. 8번. 8번에도 별표 세게 한 3개 정도 쳐, 이거. 이건 맨날 나와. 맞아, 틀려. 내가 조기상한 기억나나? 조기상한은 시장이자가 낮아지자는 거지. 이게 됐다 잘 나와,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장이자가 대출 약정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조기상한 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왜 잘 나오냐면, 봐봐. 은행이 지금 시장이자가 낮아지면은 차입자가 더 이자가 높잖아. 계속 갈까? 조기상환하죠. 맞아요? 그럼 조기상환한다는 건 그냥이야 계약이 끝나. 계약 끝나지. 조기상환하니까 나간다는 거다. 너 이자 못 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자가 안 들어오고 갈아타려니까 딴 놈이 안 들어와. 조기상환이 더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이건 조기상환했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해요. 유지하니까 이자가 들어오는데 조기상환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럼 조기상환, 그럼 시장이자 상승 하락? 하락으로 찍으셔야 돼요. 별표 쳤어? 몇 개 쳤어? 아, 중요한 거야 이거. 맨날 나와 맨날. 맨날 나오면 뭐야? 맨날 틀리는데. 미치겠어, 그죠? 그죠? 아마 내년에 또 올 거야 이거 틀리고 나서, 그죠? 내년에 오지 마세요. 많이 올 것 같아. 자, 조기상환. 그럼 시장이자가 낮아졌을 때, 아시겠죠?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를 바꿔낼 수 있어요? 고정과 변동금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하자. 3개 남았다. 11번 갈게요. 11번. 아직 안 끝났어. 11번. 11번이 맞나 틀린가 한번 보세요. 자, 생각을 해봐. 지금 차입자 입장에서 그냥이야 금리가 상승할 것 같아. 정말? 그럼 어떤 게 나아? 고정이 낫잖아. 아니, 대화를 해, 대화를.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봐봐. 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죠? 변하면 큰일 나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럼 차입자 입장은 어떻게 낫다? 고정이 낫다는 고정. 아시겠어? 요거 나올 것 같아, 요거. 왜냐면, 지금까지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막 들어보셨죠? 신문 좀 봐봐. 그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상승할 걸 예상한 적이 지금이에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할 것 같다는 걸 막 얘기한다면 어떻게 낫다? 고정이 낫죠. 안 바뀌는 게. 아시겠죠? 요건 별표 한 2개 쳐. 아주 내가 아끼는 거야. 요거는 2개. 쳤어요? 그 다음 이제 12번을 이제 풀어봐요. 12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맞아요? 걔가 몽둥이 맞아요? 틀렸죠, 그죠? 봐봐. 아까 채무불이행은 이 차입자가 회사를 잘려갖고 소득이 감소되거나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
자, 소득과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불이익이 높아지겠어요? 오히려 낮아지겠어요? 반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13번이야, 13번. 13번은 참 더럽게 나왔어. 내가 봐서. 13번은. 어떤 놈이 냈는지 하여튼 더럽게 냈어. 13번. 왜 틀었을까? 틀었긴 틀었어. 왜 틀었을까? 그렇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시키는 거야? 아니죠. 누구에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 조정 주기가 짧다는 건 맞죠? 되게 더럽게 된 거지, 더럽게. 그죠? 왜? 이렇게 해도 틀릴 걸 아니까.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맞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로 가봐요, 이제. 333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 밑에 1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균등상한, 또 원금 균등상한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별표가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얘는 거의 99% 나와요. 99%. 그래서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금융을 잘하려면 담보대출을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셨어요? 그냥 자기 돈 주고 산 거야 다? 돈이 많아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은행 가시면 고정으로 하실래요? 변동으로 하실래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받아봤으면 은행 가서 좀 상담이라도 해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그럼 몇 년 거치라는 건 그냥이야 거치 기간이 있어. 있어서 이자만 납부를 해요. 맞아요?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이제 상환을 해야 돼. 상환을 해야 되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년을 계약했는데 거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너 3년 거치해. 그럼 3년 동안 거치 기간 동안은 그냥 해 이자만 내. 이자만 내요. 맞아요? 이자만. 그렇죠? 어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이제 상환을 해야 돼. 그 상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환하게 되면 이자만 낼까? 원금만 낼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요. 그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야 되는데? 원금만 내? 이자도 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방식이 어떤 게 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자, 이건 무슨 뜻이지? 자, 이 거치 기간도 없고 기간 동안 뭐만 내자는 거야? 이자만 내고 원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기타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요? 안 나오는 거 지워. 안 나와. 지우고 몇 명이 나 쳐다보는데 너가 뭔데 씨 그러는데 믿어. 알겠죠? 그죠? 그냥 믿고 가.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나오는 거 하지 마. 제발 좀 가격 수준 조정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거 왜? 뭐 모의고사용으로 모의고사 볼 거야?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라는 것만 해. 하라는 것만. 양가로 1번이 있어? 이건 나와. 이건. 따라보세요. 원금 만기 시 상환.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자만 낸다는 거야.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얘네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애예요. 얘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다시 할게. 얘는 그냥이야 원금 만기 시상하냐. 그럼 10년 동안 뭐만 내? 잘한다.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333으로 가시면 지금 얘네들은 원리금, 원금, 최증식이 있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거치기간이 있어. 요새는 거치기간을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해요. 이 거치기간이 없다면 처음서부터 원리금을 다 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거치기간이 있다면 거치기간 동안 뭐만 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뭐와 뭐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중요하신 거는 이거 셋 다 그냥입니까? 원금 이자를 다 상환합니까? 다 상환해요. 그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길 주점적으로 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합격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무조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상환하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조건은 같겠죠? 그래서 조건은 같다. 갑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조건은 같습니까? 근데 상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용자액을 조금만 빌리자. 많이 빌리면 헷갈리니까 1,000만 원만 빌려봐요. 빌리고 우리가 융자 기간이 10년이다. 보통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요. 무슨 금리로 한다? 고정. 그럼 이자가 고정돼 있겠죠?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 연 10%다. 근데 그냥이다. 상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이 짜실 때 말이야.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해요. 왜? 헷갈리니까. 안 헷갈려요? 여기 두 가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한다?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해요. 지금 보고 계셔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씨에 적혀져 있어.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거야. 그냥이야 글씨에 적혀져 있어. 안 물어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봐. 응?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뭐가 균등하다고?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나만 알아, 다 알아. 본인만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보겠죠. 뭐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보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이자율이라는 거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점점 이자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초기에 이자가 적다? 제일 많다? 그렇죠? 얘 물어본다면 얘. 그럼 점점 이자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이걸 물어봐요. 이걸 아냐는 얘기가 네가 이론을 아냐는 얘기죠. 아시겠죠? 또 물어보는 건 처음에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높습니까? 높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를 봤을 때는 최등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최감식이죠. 전체의 상한을 본다면. 그렇죠? 최감식. 근데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글씨에 적혀져 있죠. 그럼 굳이 원리금이 균등하니 그건 안 물어보겠죠. 대화를 합시다. 왜?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원리금이 균등해. 그냥이야 글씨에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으니까 굳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봐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도 그냥입니까? 계속 상환이 됩니까? 그럼 원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도 처음에는 그냥이야 우리가 이자가 많고요. 점점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밑에는 뭐야? 원금이죠, 원금. 맞죠? 그럼 원금은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더 많죠? 이자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계산 문제가 나와. 큰일 났다, 이제. 계산 좋아하죠? 안 좋아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자, 얼마 빌렸지? 그럼 10년 상환이죠? 그럼 매년 상환하게 되면은 월 100만 원씩 원금을 균등하게 납부해야 되죠.
근데 월로 하게 되면 그냥이야 12개월로 나눠야 돼. 나눠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야. 원금을.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겠죠? 그럼 원금을 이제 100만 원이다. 만 원을 뺄게요. 근데 첫 해는 그냥입니까? 아직 상환을 안 했습니까? 그럼 이자를 100만 원에 대한 그 1000만 원에 대한 10%가 100만 원을 내야 되죠? 처음에 이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이 200이나 되겠죠? 첫 해. 그렇죠? 근데 두 번째도 그냥입니까? 원금은 균등합니까? 그러면 이자라는 건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겠죠? 그럼 1000만 원에서 그냥에 대해 100만 원을 빼야 돼요. 얼마가 남아요? 900의 10%는 90이 되죠. 19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회차까지 나오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9회차가 나왔어요. 몇 회차 나왔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3회 때까지 또 가자. 원금은 10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제 200만 원이 상환됐습니까? 1000만 원에서 200을 빼봐요. 800이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800의 10%는 8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100만 원씩 빠지니까 10만 원씩 빠져가요. 맞죠, 그죠? 그다음에 타 모의고사에서 10회가 더 쉬운 게 마지막은 그냥요 100만 원만 남아요. 그럼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미친놈이 9회차를 낸 거예요. 왜 냈냐?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9회차가 빨리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9회차를 구하면 8회차까지 끊으세요. 몇 회차까지? 그럼 100만 원씩 몇 번 냈다는 거야? 그럼 얼마 냈다는 거야? 그럼 1000만 원에서 800을 빼봐. 200이 낫거든요. 빨리 잔고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0의 10%는 20이 되죠. 좀 계산을 빨리 좀 해. 그러면 120이 나왔다는 9회차가. 맞죠? 가능하다는 건 뭐가 균등하기 때문이죠?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9회차까지 나온 거예요. 맞나요? 그럼 9회차가 나왔다? 그럼 몇 회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왜? 8회차까지 원금이 균등하니까 계산이 빨리 나오죠. 그럼 800이 나왔으니까 1000에서 800 빼면 200. 200의 10%는 10만 원. 20이죠. 그럼 120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최증식이다, 최감식이다. 최감식이고 저번에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는 융자액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해요? 상수가 저당상수밖에 더 있어, 그죠? 자, 할게요. 곱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융자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당상수는 주어져요. 한 0.13 정도 떨어진다면 1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30만 원은 그냥이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그럼 130만 원, 130만 원이 균등하죠? 130만 원 갑니다. 그럼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그럼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 봐봐. 시험 문제가 당연히 얘는 처음에 200 내고 얘는 130 내죠. 그럼 초기에 누가 좀 많이 냅니까? 원금이 많이 내요. 맞나요? 근데 동일한 거는 둘 다 그냥이요. 처음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이자가 그냥입니까? 이자는 같습니까? 같죠. 그래요? 같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가 되죠? 30만 원이 떨어지죠. 그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저번 그 작년에 제가 예측을 했어요. 분명히 얘는 2회차가 안 나왔거든요. 3회차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 지금 1000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30만 원이 상환됐습니까? 그럼 얼마 남았어요? 970이죠. 강의에 참여하세요. 얼마 남았다? 970의 10%는 97만 원이죠. 맞아요? 그럼 130에서 97을 빼면 제가 할게요. 33만 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3회차로 뒀다?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을 빼봐. 미치겠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하지가 않습니까? 균등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해요? 연구실을 만들었는데 요게 가면서 지금 10%죠?
그럼 여기다가 1.1씩 곱해버려요. 10%니까 2를 앞에다 곱해요. 왜 그냥 물어보지 마. 알겠지, 그죠? 그럼 여기다 또 몇 점 몇을 곱한다? 1.1 곱하면 얘가 나와요. 해달라며. 이게 돼야지 이게 먹혀. 왜냐면 얘를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야, 그냥 없던 걸로 가자. 자, 그냥 벌써 지워 그냥. 나중에 할 테니까. 그냥이야 이자가 줄어. 정말 이자가 줄죠. 원금은 올라가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없던 걸로 가. 나중에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요 원금부터 구하는 게 나아. 원금부터 구하는 게 빨리 이자를 산소상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예측했던 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커스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오늘 중간에 이제 좀 검색 좀 하세요. 해커스 검색하면 제가 저 뜨고 제가 사진도 뜨고 사진 좀 잘 나왔어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서 수강 후기를 보면 어머 쪽집게 강사님 막 그렇게 나와요. 제가 시킨 게 아니야. 두루킹이 아니야. 그래서 시켰는데 이거 적중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이제 원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이해 가시겠어요? 33만 원 아셨죠? 근데 33만 원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10%죠. 그럼 앞에다가 2를 더하면 되거든요. 곱하면, 그죠? 그럼 1.1이니까 여기다 1.1을 곱하면 그냥이다 원금이 나온다. 그럼 이자를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이게 나오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따라해요. 바꿔서 물어본다. 그 원금 균등은 원금을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해줘야 돼요. 맞아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물어보겠어요? 원금 물어보겠어요? 그럼 뭘 먼저 구하고? 그러면 이자를 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최정식은 점점 작게 낸다는 거야, 많이 낸다는 거야. 그러면 소득이 좀 안정된 늙은 좀 젊은 층이 낫죠. 점증식.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한 금액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처음에는 원금을 내라, 내지 말아라. 내지 말고 50만 원 내고 이자도 10만 원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쟤도 그냥입니까? 원리금은 상환합니까? 원금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작게 내는 것뿐이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60만 원을 내라 얘들아. 원리금을. 그럼 초기의 부담이 많다, 적다. 적고 점점 늘어나죠. 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에서는 그냥입니까? 원금을 다 상환을 못했습니까? 50만 원 남았죠. 그럼 갚아야 될 게 1,000만 원이야, 1,050만 원이야. 그럼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따보세요.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의 상환. 그래서 원래는 상환이 되려면 그냥입니까? 잔액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더 갚을 게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 갈게요. 이제 초기에는 얘 60만 원 내고 얘는 200만 원 내고 얘는 130만 원 내니까 누가 초기에 제일 많이 내겠어요? 원금이죠, 원금. 그런가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최정식이 제일 적게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을 하는 원리금과 잔금이 나왔었는데 자 초기와 후기를 봤을 때 원리금을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부터 그세요. 뭐부터 건다? 그 원리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원리금이 균등하게 납부하죠? 그렇죠. 130. 후기에도 13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증식을 그세요. 최증식은 그냥이야. 처음에는 적게 내. 적게 내고 점점 늘어나죠. 그럼 남아있는 거 뭐밖에 안 남았냐? 원금밖에 안 남았죠. 그 원금 균등은 초기에 적게 내, 제일 많이 내.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기에 차입자와 대출자 입장은 다르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은 그냥입니까? 얘가 부담이 셉니까? 채무에 관해서 커지죠. 얘고. 근데 대출자는 그냥이야 빨리 회수할 수 있어.
그 원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지? 얘가 더 많고 중간 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잔금이라는 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잔금은 그래프가 좀 꺾이는데, 자, 초기서부터 후기예요. 초기서부터 후기다. 자, 그러면 봐봐.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그렇죠. 그럼 잔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져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원금이 일정합니까? 일정하니까 잔액도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원리금은 그냥이야 원금이 조금밖에 안 갚아. 점점 많이 갚는 거죠. 그럼 잔액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줄죠. 근데 나중에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밖에 안 줄다가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가는데 이 중도상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중도상환의 잔액을 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봐봐. 여기 초기에 주가 부담이 제일 세. 그 다음에 그럼 남아 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을까? 체증식이 잔액이 많아요. 맞나요? 그러면 체증식이 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냥요 납부할 금액이 많아요.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납부의 금액이 크다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는 분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중간에 누구니? 원리금.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구니? 원금이죠. 그럼 원금은 그냥입니까? 잔액이 적게 남습니까? 이자도 적죠? 그럼 총 납부로 본다면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에 체증식은 초기에 젊은 소득이 적은 젊은 부부들은 그냥입니까? 소득이 작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작으니까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는 게 낫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보유 예정 기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커져요.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야 된다, 좀 짧아야 된다.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죠. 맞나? 근데 그냥입니까? 나중에 납부할 금액이 많아집니까? 그럼 총 납부액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은퇴 예정자나 중령층, 중장년층들은 그냥입니까? 소득이 많습니까? 그럼 처음에 적게 내는 게 나아요? 많이 내는 게 나아요? 그럼 나중에 잔금이 줄죠? 그럼 총 납부로 봤을 때는 걔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분 하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칠판을 그냥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좀 쉬었다가 갈게요.